그리면서 나누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일을 통해 제게 보내주신 콘티를 같이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연출 피드백을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번에 피드백 해볼 작품은 박선영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용 콘티인데요. 작가님께서는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시다가 현재 웹툰 콘티 작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티를 보내주시면서 전체적인 연출 흐름은 괜찮은지, 혹시 캐릭터 대갈치기만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콘티를 보면서 다른 업종에서 일하시다가 웹툰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연출을 상당히 잘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캐릭터의 대사를 컷에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면의 상황이나 감정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컷을 구성하려고 하신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피드백은 다른 콘티 피드백 영상에 비해서는 이 부분은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콘티가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좋은 포트폴리오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작가님께서 이미 잘해주신 부분은 왜 좋은지 짚어보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현업에서 콘티를 본다면 조금 아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다듬으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콘티가 될 수 있을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리는 피드백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콘티 연출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이 콘티의 장르와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작가님께서는 이미 유명한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인 재혼황후를 연출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콘티에서 다루고 있는 1화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비에는 약 3년 전 동대제국의 황제 소비에슈와 혼인하고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비에슈는 숲에서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정부로 삼으려고 하죠. 그 여인이 바로 라스타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비에와 소비에슈 사이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품 전체의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나비에는 소비에슈와 이혼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비에는 재혼을 요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콘티를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연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컷을 나누는 감각이나 인물 간의 대립구도를 잡는 기본적인 시선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이 작품은 로맨스 판타지 장르이기 때문에 예쁜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포트폴리오용 콘티에서 강점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가님 콘티에서는 단순히 인물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면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컷,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컷,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컷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3컷부터 5컷까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각각 다른 드레스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1대, 2대, 3대 황후를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등장인물을 설명하는 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황후의 개성을 의상이라는 시각적 정보로 한 번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사를 통해 이 사람은 몇 대 황후입니다 라고 설명하기보다 독자가 그림을 보는 순간 정보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로맨스 판타지 장르는 의상이나 장신구, 헤어스타일 같은 비주얼적인 요소가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분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어서 보시면은 다음은 7컷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풀샷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나비에와 소비에슈가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독자가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어떤 관계였지를 시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뒤에 나오는 갈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7컷에서는 소비에슈와 나비에가 함께 있는 모습, 특히 소비에슈의 얼굴도 조금 더 잘 보이는 행복한 한 컷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뒤의 장면과 일종의 대비가 되거든요. 초반에는 두 사람이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나비에가 소비에슈를 바라보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식으로요. 웹툰에서 감정의 변화를 강조하고 싶다면 그 감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다른 구도의 인물이 다른 표정을 짓게 만드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웹툰에서 감정의 변화를 강조하고 싶다면 그 감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같은 구도의 인물이 다른 표정을 짓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8컷은 좋았습니다. 특히 세로로 떨어지는 텍스트 연출이 웹툰의 스크롤 방식과 잘 맞아요. 웹툰에서는 컷 하나하나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스크롤을 내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컷은 세로로 텍스트가 길게 배치되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시선을 이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면이 앞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반전의 전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이용해서 독자의 시선을 아래로 끌고 가는 연출은 웹툰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9컷입니다. 여기는 저는 중궁전의 전경을 보여주는 컷으로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10컷에서 창문을 이용한 구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현재 구성에서는 둘 다 창문을 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정보가 조금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9컷에서는 아예 궁전 전체가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고 지금 이 인물들이 중궁전에 있구나 라는 공간 정보를 먼저 전달한 다음 10컷에서 창문이나 실내 구도를 이용해서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컷을 보시면 여기는 현재 스크롤이 조금 긴 편이에요. 물론 긴 컷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앞에 9컷도 이미 길다는 거죠. 긴 컷과 긴 컷이 연속으로 나오면 독자가 느끼는 호흡이 지나치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컷은 조금 짧게 줄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웹툰에서는 컷의 길이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는 것보다 앞뒤 컷과 연결했을 때 리듬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컷만 보면 멋있는데 앞뒤까지 붙여 넣으면 템포가 너무 느려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콘티를 수정할 때는 항상 한 컷씩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앞뒤 2-3컷을 같이 보면서 호흡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쭉쭉 내려서 보시면은 12컷이 나오는데요. 현재 작가님께서 인물명을 시녀 A라고 적어주셨어요. 콘티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작화가 들어갔을 때는 이 발이 시녀인지 다른 기부인인지 한눈에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컷에서는 시녀라는 신분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구도나 행동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칵 같은 효과음도 하나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효과음 하나가 장면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거든요. 콘티에서 효과음은 단순히 소리를 적어놓는 용도가 아니라 정적인 그림의 움직임과 현실감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컷에서는 나비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구도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에 7컷에서 나비에가 쇼비에슈와 함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같은 인물인 나비에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7컷에서의 웃고 있는 나비에가 15컷에서는 정면을 바라보는 무표정한 나비의 모습으로요. 이렇게 하면 독자가 대사를 읽지 않아도 이 사람의 감정이 변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앞에 컷과 뒤에 컷을 연결해서 감정을 대비시키는 연출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19컷은 이제 라스타가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이죠. 여기서는 저는 소비에슈의 표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라스타라는 여자가 등장했다가 아니라 소비에슈가 라스타에게 처음으로 강하게 끌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에슈의 눈이나 표정을 이용해서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구나 라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소비에슈의 감정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뒤에 나비에가 느끼는 배신감도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이어서 20컷은 저는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컷의 대사를 21컷에 붙여주는 방향을 추천드려요. 이건 단순히 컷 하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장면의 호흡을 압축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20컷이 없어도 독자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21컷으로 바로 넘어가면 대화의 템포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콘티에서 컷을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정보 전달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빼도 되는 컷을 빼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연출 능력입니다. 특히 포트폴리오용 콘티라면 나는 많은 컷을 넣을 수 있다보다 나는 필요한 컷만 골라서 장면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쭉쭉 내려볼게요. 다음에 이어지는 28컷도 비슷한 이유로 삭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 컷에서 이미 인물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행동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28컷까지 다시 보여주지 않아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이런 행동의 중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페이지나 스크롤의 밀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쭉 계속 내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43컷이죠. 이 컷은 정말 좋았어요. 라스타를 토끼에 비유하고 그 토끼를 잡은 소비에슈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인데요. 단순히 소비에슈가 라스타에게 빠졌다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이미지를 통해 관계를 은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웹툰은 영상이나 소설과 달리 한 장의 이미지가 독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작가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출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피드백에서 가장 크게 수정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58컷부터 63컷까지의 과거 회상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린 시절의 나비에가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나비에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정부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다면 너도 젊고 잘생긴 남자를 정부로 두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장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비에가 소비에슈에게 이혼을 당하고 곧바로 재혼을 요구하는 장면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회상 장면이 현재 위치에 있는 것보다 뒤쪽 엔딩 직전에 배치되는 게 훨씬 강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엔딩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 보시죠. 이어서 64컷 그리고 66컷까지 하인리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현재 버전에서는 삭제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하인리가 등장하면 아직 독자가 하인리라는 인물에게 충분히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특히 1화의 핵심 갈등은 나비에 대 소비에슈 대 라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갑자기 하인리가 들어오면 독자의 시선이 분산될 수 있어요. 그리고 1화 마지막에는 하인리라는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비에의 재혼 선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화에서는 하인리를 굳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67컷은 전경을 보여주는 컷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비에슈와 나비에가 공간 안에서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7컷에서 공간을 보여준다면 68컷에서는 두 사람의 위치 관계가 확실하게 보이는 풀샷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이후에 나오는 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가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58컷에서 63컷까지의 과거 회상 장면을 뒤로 옮기는 이유가 나옵니다. 저라면 이 부분의 순서를 조금 바꿔볼 것 같아요. 먼저 68컷에서 나비에와 쇼비에슈가 마주한 상태로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비에가 이혼을 받아들이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까의 어린 시절 회상 장면을 넣는 겁니다. 이 과거 장면을 독자가 본 다음 현재의 나비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비에가 말하는 거죠. 이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재혼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저는 이쪽이 훨씬 강한 엔딩이 될 것 같아요. 수정전 현재 구성에서는 어머니의 회상이 그냥 중간에 등장하는 정보 전달용 과거 회상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엔딩 직전에 가져오면 회상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자가 어린 나비에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현재의 나비에로 돌아온 순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연결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재혼을 요구합니다가 나오면 어머니의 과거 조언과 현재의 나비에의 행동이 하나의 펀치라인처럼 연결됩니다. 즉, 어린 나비에에게 했던 어머니의 말이 현재 나비에가 처한 상황에 연결되고 나비에의 현재 선택이 재혼 선언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혼했습니다, 재혼하겠습니다 라는 정보 전달형 엔딩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태연하게 재혼을 선언할 수 있는가 라는 캐릭터의 태도까지 보여주는 엔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72컷 이후에 소비에슈의 경악하는 표정을 하나 넣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웹툰의 엔딩은 주인공의 대사만으로 끝내는 것보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까지 보여주면 독자의 다음화 클릭을 훨씬 강하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비에가 재혼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도 물론 강하지만 그 다음에 소비에슈가 하는 듯한 경악한 표정이 딱 나오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웹툰에서 말하는 다음화 유도, 즉 후킹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박선영 작가님의 콘티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콘티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연출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콘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캐릭터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장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감각이 이미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3컷에서 5컷까지의 황후 의상 연출이나 8컷의 세로 텍스트 연출, 그리고 43컷의 토끼를 활용한 상징적인 연출처럼 단순히 대사를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장면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정사항들도 이 콘티는 잘못됐습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계신 연출 감각을 조금 더 웹툰이라는 매체에 맞게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기 내서 자신의 콘티를 메일로 보내주신 박선현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콘티를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내 작품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만큼 오늘 피드백이 작가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웹툰 회사 취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제 영상을 통해 웹툰 콘티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의 콘티를 함께 보면서 공부하는 과정도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웹툰 콘티나 연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나눔은 여기까지.